서울지방국토관리청은 2월 5일 오후 가평읍 행정복지센터 2층 회의실에서 도로관리국 도로계획과 김태현 팀장, 가평군청 이용복 건설과장, 장석조 가평읍장을 비롯한 주민 등 5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국도 75호선 청평과 가평 간 도로건설공사 기본 및 실시설계 용역 설명회를 개최해 주목을 받았습니다. 이날 주최 측 설명과 주민 간 질의 및 답변 과정을 영상에 담았습니다. 본 가업의 위치는 가평군 청평면 고성리에서 가평읍 달전리를 연결하는 11.9km의 10.5m 왕복 2차로 도로가 되겠습니다. 설계 속도는 60km가 되겠습니다. 그간 추진 현황은 2019년도 가평군에서 위험도로 개량 사업 타당성 조사를 시작으로 본 사업은 2024년 6월 기본 및 실시설계 용역을 착수하였습니다. 금일 주민 설명회를 진행하고 관계기관 협의, 설계 부의 등 각종 자문을 거쳐서 2026년도 6월에 설계가 준공될 예정입니다. 지방지역 보조 간선도로 3등급이 되겠습니다. 설계 속도는 60km이며 60km에 맞는 기하 구조를 만족시키기 계획하였습니다. 일반 구간은 왕복 2차로 도로로서 현재는 차로 폭이 3m에서 3.2m 정도인데 한 차로 폭을 3.5m로 확대 설치하고 중앙은 0.5에 양쪽 중앙 분리대를 설치하는 걸로 계획했습니다. 칠학지 통과 구간은 상기폭과 동일한 차로 폭에 좌우측에다가 보도를 2m씩 설치하는 계획으로 수립하였습니다. 교차로가 5개 모두 저희가 A, B, C, D, E, F라는 교차로의 용량이 있는데요. 그 서비스 수준이 가장 좋은 A로 분석되었습니다. 또한 구간에서 구간을 연결하는 가로 분석도 현황이나 장래 완성됐을 때에도 모두 다 A로 분석돼서 아주 양호한 도로로 계획됩니다. 주변 현황입니다. 본 가업은 시점부에는 그 세득곡의 통과 구간이 있고 중앙부에는 그 복장지구 위험도로 개량을 좀 시행해서 그 회전교차로 있는 부분에는 현재 차량이 다니고 있는 구간입니다. 종점부인 가평 쪽에 그 달전지구 위험도로하고 접속되는 도로가 되겠습니다. 현재 있는 도로의 선형을 분석했을 때 평면 곡선 반지름 R값이죠. R값이 한 46에서 60km에 만족하지 않는 급경사로 이루어져 있고요. 종단경사는 그 8%를 만족하는 부분이 다수 발생하고 있어서 통과 구간은 그 시점부 고성교차로에서 저기 산유역까지 총 5km 연장이 되는데요. 여기 보시면 저기 뒤에서 아마 차트도 보셨을 거예요. 기존에 노란 이 도로가 기존 도로가 되겠습니다. 보시는 바와 같이 기존 도로의 급경사, 급커브 이런 부분이 상당히 많고요. 저희가 말하고 있는 종단 경사, 경사대 매우 급한 부분이 되겠죠. 이런 부분을 저희가 개선해서 도로 이용자들의 편의성, 안전성을 확보하고자 계획을 하였습니다. 시점부 교차로에서 세득고개 통과 구간은 현재 이 세득고개를 돌아서 토음부로 계획을 했는데 저희는 약 200m 이상의 터널로 계획을 해서 통과하는 방안을 수립했고요. 그 다음에 그 커브 급경사 구간은 저희가 직선화를 시켜서 그 다음에 종단경사는 이 8%인데 8%라는 경사를 저희 어르신들께서 아마 평지를 100m 갔을 때 수직 높이가 8m다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 8%의 경사가 거의 급한 저희 도로에서는 급한 건 아닌 것 같고요. 충분히 가능할 것 같고. 그 다음에 이게 복장 위험도로 현재 가설해서 운영 중에 있습니다. 요거는 이제 저희가 나중에 질의응답 시간에 조금 한번 의견을 좀 나눠봐야 될 문제가 있을 것 같고요. 나머지 구간은 기존 도로를 다 따라가는 겁니다. 결국은 기존에 한 8m 정도 되는 도로가 좌우측으로 1.25 정도씩 확장되는 그런 구성을 보이고 있습니다. 다음은 갈치고개 통과 구간입니다.
여기도 저희가 한 5km에서 9km까지 연결되는 구간인데요. 시점부 쪽은 기존 도로를 따라가고 갈치고개 통과 구간은 저희가 기존 도로를 그대로 유지를 하려다 보니까 이 종단 경사가 좀 급하게 발생하는 부분이 있고, 그 다음에 이 부분을 터널로 통과하는 계획으로 수립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여기는 무란 터널이라고 해서 터널로 통과하다 보니까 기존 도로로 가게 됐을 때는 기존 도로를 많이 낮춰야 되는 상황이 발생해서 여기 부분에서 선형을 좀 털어가지고 요구하는 터널로 신설로 하는 계획으로 수립을 했습니다. 세부적인 질의 내용은 설명이 끝나면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 종점부 장성고개 통과 구간입니다. 장성고개가 이 부분인데 기존에 이렇게 노란 도로가 있었는데 신설돼서 다니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높이도 높지 않고 종단 경사도 급경사가 아니라서 최대한 도로 이용자의 안전성을 확보할 수 있도록 차로 폭만 충분히 확보하는 것으로 계획을 했고요. 그다음에 나머지 부분은 다 이와리 쪽하고는 다 기존 도로를 따라가는 도로 수행 계획이 되겠습니다. 저희 설명드린 바와 같이 저희 사업은 교통량이 때문에 발생한 사업은 아닙니다. 저희가 위험도로 개량으로 진행한 사업이다 보니까 여러분들이 생각하시기에는 조금 다를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아까도 처음에 오셔서 질의하실 때 제2경춘하고 좀 헷갈려 하시는 분들이 계시더라고요. 그래서 이 부분은 저희는 제2경춘하고는 다른 노선이고 저희는 국도 75호선을 확장하는 도로가 되겠습니다. 척평대교를 지나서부터 저희 남이섬 발전 지구까지를 연결하는 총 연장 12km 정도가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설계 설명 마치겠습니다. 저희가 이름은 복장터널로 명시를 해놨거든요. 그래서 터널 연장은 250m가 되겠습니다. 이게 이제 무란터널 뒤쪽에요. 예, 무란터널. 요거는 320m 정도. 네. 그리고 이게 320m지만 기존 도로는 저희가 폐쇄하는 게 아니라 조치를 해놓고 있으니까요. 네. 복장리 119 해전도로가 너무 조그매가지고 수용차도 단지가 좀 나쁘지만 버스 같은 게 더 나쁜데 그걸 왜 그렇게 공사를 마무리 지었는지 모르겠어요. 네, 이게 이제 저희도 현장을 조사를 갔더니 어차피 사업 주체가 다릅니다. 저희 경기도에서 시행을 한 거고요. 경기도 지금 여기 이제 경기도 북부 통합감리에서 수행을 하고 있어요. 근데 현장에 가보니까 회전교차로가 기준에 조금 그래요. 회전차로 폭도 좁고 유입부도 지금 넓고 각도가 안 나오고 막 이게 도저히 다닐 수 있는 도로가 아니더라고요. 그래서 이번 사업하면서 저희가 회전교차로는 없애던 가는 게 낫지. 그런데 이제 이런 부분도 있어요. 저희가 이 사업을 내년 6월달에 설계 준공을 하고 공사를 하면 3년에서 7년이라는 기간이 걸리거든요. 그럼 그 회전교차로를 계속 이 위험한 그대로 쓸 수 있느냐? 그건 아니잖아요. 그래서 제가 볼 때는 이게 의견을 내면 이제 경기도로 의견이 갈 거예요. 그럼 거기서 보수를 하든지 하는 게 바람직할 것 같습니다. 제가 봐도 기하 구조에 좀 위배되는 상황이 있고 너무 위험합니다. 거기 계속 제가 다녀봐도 좀 길이 아니던데 이게 도로를 그렇게 냈는지 참 의문스럽고. 예. 그 말씀하신 부분이 여기 폐 건물이 있고 직거리도 하고 여기 신설된 계획인데요. 여기에 이제 천평 방향으로 유입구에도 회전교차로가 있어요. 너무 좁아요. 네. 회전 차로 폭이 3m에 기름개도 없고 예. 버스 같은 거 다니면 기본적으로 써야 되고 그러더라고요. 여기 회전교차로는 무시하는 게 좋을 것 같아요. 무시하고 하시면 없애는 게 거기는 삼거리로 그냥 두는 게 나을 것 같아요. 네, 그것도 좋을 것 같은데 요거는 저희 주민들께서도 아까 말씀드렸지만 이 사업은 75년 확장이지 않습니까? 그럼 이 사업의 투입이 설계가 준공이 되고 공사가 마무리되려면 최소한 5년입니다. 그럼 5년 동안 그 도로를 그대로 써야 된다는 게 조금 그래서 군이나 이렇게 돈 있다가 의견을 내시거나 아니 그 75번 국도인데 저 의정부에서 그거 오셨다면서
네, 그거는 저희가 더 검토해서 답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아직 그 정확하게 어떻게 해야 될지 결정이 안 난 부분이라서. 특히 야간이 더 위험해요. 내리막길면서 보니까 도로 자체가 안 보여요. 그걸 조치를 필요해야 될 것 같아요. 아니 그거는 저 의정부 국토유지에서 오셨으면 그거를 좀 가서 얘기해가지고 좀 했으면 좋겠어요. 네, 알겠습니다. 저는 발표하겠습니다. 다음 질문. 저희가 지금 설계한 6개월 됐는데요. 지금은 노선에 대한 설명이거든요. 그래서 뭐 세부적인 교차로 계획이 들어갔냐, 그다음에 뭐 이런 거는 아직 그 내 토지가 편입됐냐, 이 부분은 저희가 신설계가 완료되면 각 이해 당사자분들에게 표적을 다 전송을 하고, 예, 그다음에 의견 다 다시 청취하는 걸로 하겠습니다. 네. 네, 선유리에서 온 초동우입니다. 일단 예산 확보는 지금 되지 않은 상태에서 기본 설계만 지금 나와 있는 겁니까? 예산에 대해서는 예산은 저희가 연차별로 나오는 부분이기 때문에 네. 금년도는 당연히 이제 공사 계획은 없고요. 설계비에 대해서만 예산이 확보되는 겁니다. 네, 그럼 실질적으로 이게 그 설계가 완료된 그 일정에 따라서 완료가 된다 하더라도 예산 확보가 별도로 돼야지 공사가 들어가는 겁니까? 아니면은 그 지금 스케줄에 따라서 공사가 들어가는 겁니까? 그거는 저희가 2026년 6월에 설계가 준공이 되면 네. 이게 이제 국도 같은 경우는 연차별 계획 수립되어 있는 부분이거든요. 네. 그러다 보니까 내년이나 충분히 바로 시작할 것으로 판단되는데, 그러면 일정에 맞춰서 예. 일정에 맞춰서 공사가 진행될 그런 예, 그거는 내년 돼 봐야 알 것 같습니다. 내년에 저희가 총사업 협의도 하고 협의된 금액에 따라서 집행될 것으로 판단됩니다. 근데 실제로 이 75번 국도가 지금 가평군이 고속도로에 바로 연결된 도로가 지금 없잖아요, 지금. 그래서 어느 군을 가든 어느 지방의 시를 가든 고속도로하고 바로 큰 도로로 연결되는 도로가 주도로가 있는데, 실제로 가평군청을 서울 쪽에서 올라오려고 그러면은 어디로 가야 되는지 굉장히 길을 찾기가 어렵거든요, 사실상. 그럼 고속도로를 타가지고 춘천 쪽으로 가다가 그 설악을 통해서 이제 이쪽으로 빠지게 되는 게 많이 있는데, 실질적으로 그렇게 그 길이 가장 가까운 걸로 안내가 되는데, 오다 보면은 설악에서부터 들어오는 길이 굉장히 어려운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이 이용을 잘 못하는 거죠. 그래서 그 국도를, 예전에 경순국도를 할 수 없이 불편하지만 이용하고 그쪽 길을 많이 다니게 됐던 그런 지금 현재 상황이거든요. 그래서 이 도로가 잘 준비가 된다 그러면은 실제로 그 고속도로에서 군청으로 가는 이 주도로이기 때문에 사실은 중요한 도로고 차량도 굉장히 많아지는 그런 도로일 수 있거든요. 또 남이섬이라든가 자라섬이라든가 또 저쪽에 연인산이라든가 굉장히 중요한 그 관광지가 이쪽으로 몰려져 있거든요. 그래서 이 도로가 상당히 중요한 도로라서 사실상은 다른 지방자치단체 어떤 지역이라고 그러면 사실상 4차선으로 왕복 4차선으로 들어가야 될 주 도로가 돼야 되는 거거든요, 이게. 근데 사실상 그렇게 되지 못했는데, 그나마 지금 이렇게 그 개성공사라도 이루어지게 되면은 그나마 다행이라고 생각이 돼요. 그래서 하여튼 간에 그렇게 잘 준비를 좀 해 주셨으면 좋겠고, 지금 선폭이 아까 설명을 해 주셨는데, 현재 선폭하고 늘어나는 선폭이 어떻게 되는지 그거 좀 어느 정도 좀 머릿속에 좀 안 들어오거든요, 현재 선폭에서. 그거에 대해서 하나 좀 설명을 좀 일단 해주세요. 그 현재 도로는 기름개 쪽이라 그러죠. 가장자리 쪽에 보면 어떤 배수 물받이 칩구 같은 게 없어요. 그냥 바로 차선이 있고 25cm 아스팔트 포장만 있고 바로 이제 사면으로 해서 농지로 다 떨어지는 부분이 되겠죠. 그리고 차로라고 하면 중앙 노란선에서 흰선을 얘기하는 이 차로 순폭이거든요. 이게 한 3m에서 뭐 3.1m
협소해요. 좁다 보니까 결국은 차량 속도는 줄어버려요. 운전자가 당연히 좁기 때문에 느리단 말이에요. 근데 저희가 3m를 국도급이니까 3.5m, 4차로나 뭐 이게 고속도로는 3.6m지만 거의 고속도로급의 차로를 확보해 주는 거거든요. 그래서 현재 7에서 8m가 10.5m가 되는 겁니다. 순수폭이. 그러면 결국 1.75 정도가 증가되는. 그 안에 따라서 이게 현재 도로가 다니시면 아시겠지만 다 급폭이 아니에요. 좀 많이 곡선부는 좀 넓기도 하고 그래서 뭐 1.75에서 2m 정도 확대가 된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지금은 도로들이 이게 들쭉날쭉 하잖아요. 그런 부분을 저희가 직선을 안 시켰죠. 중단도. 그리고 기존의 포장 같은 경우도 뭐 좀 일부 뭐 파손이 일어났다는 이런 부분도 다 개선을 할 거고요. 가평 노인회장 이성재입니다. 지금 옆에 분도 말씀하셨지만 가평의 주 고속도로에서 주 도로가 75번 국도거든요. 근데 이게 이분 말씀하신 대로 그래도 지금 늦게라도 터널 뚫고 직선하는 다행으로 생각하고 고맙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제가 이제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이방공사의 4차선을 못하더라도 지금 보면은 저 도면으로 봐서 아직도 굴곡이 심해요. 이방하는 거 예산이 좀 더 들더라도 굴곡을 아주 완화하게 하고 노폭을 최소한 10m는 해서 마음 놓고 차가 다닐 수 있게 되는데 조금 전에 말씀하신 대로 지금 너무 협소하잖아요. 4차선 못하더라도 그걸 좀 그렇게 해주시면 좋겠고, 그 다음에 제가 평소 느끼는 건데 지금 제가 말씀드리는 거는 군청 건설과장님이 들으셔야 될 사항인데, 서울서 양양 가는 고속도로 설악IC가 있지 않습니까? 네. 설악IC에 보면 우측에 설악에서 가평 들어오는 대교가 놔가지고 가평을 오는데도 설악 청평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IC에서 나와서도 가평에 이정표가 없어요. 그거 벌써 제가 얘기한 지가 한 4년이 됐는데 아직까지 시행이 안 되고 있어요. 이건 건설과장한테 소관되는 말씀인데 그걸 왜 그렇게 여태까지 두냐 그 말을 했더니 이건 국토관리청에서 하기 때문에 우리가 못하는 거다 이렇게 얘기를 하셨는데, 건설과장님께 좀 관심을 가지고 국토관리청하고 협의를 해서, 옛날에 그게 왜 그렇게 되냐면 옛날에 다리가 안 나와졌기 때문에 설악IC에서 내려 청평 가고 홍평 가는 거지 가평이 없었단 말이죠. 근데 다리가 나서 차가 계속 다니는데도 IC 우측에 그 가드레일 붙은데 설악 청평 이렇게 됐어요. 지금 모르실까? 지금 설계할줄 모르실 거예요. 알고 계시면 그거를 바로 좀 해주시면 좋겠다 그런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이제 거기 나와서도 IC 나와서도 마찬가지로 설악 청평 IC 나와서, 그리고 이 앞에 나와서 새로 된 다리 사거리에 와야 가평이 있거든요. 그럼 가평 오는 사람이 가평이 몇 킬로가 표시가 안 됐습니다. 이 정도예요. 어디 가도 그 가평 군청 소재지 지인 높은데 올 말에는 키로수가 안 나와 있어요. 근데 이거를 우리 건설과장님 오늘 참석하시는 걸로 아는데 좀 관심을 갖고 그냥 얘기를 하면 그때 알았습니다. 그냥 그대로 몇 년이 흘러가거든요. 그걸 좀 관심 갖게 해주시면 좋겠고, 제가 좀 궁금한, 아까 거기 나온 새덕고개를 어디 얘기하는 겁니까? 첫 번째 나온 터널 장수기 있는데 고성 교차로 지나서요. 고성 마을 그 종평 일부만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새덕고개 처음에 나온다. 새덕고개 거기 터널 뚫는다 그러면서 그게 어딘지 좀 궁금해요. 네. 예, 그 마을회가 있는 쪽에서 밑에서 올라가다 보면 마을회관에서 왼쪽으로 이렇게 올라가잖아요. 네. 그 부분을 이렇게 직선으로 치고 나가요. 아, 올라와서? 예. 그 다음에 저기는 어떻게 됐어요? 그 저기 이 안에 내려와가지고 네. 양수발전소 방수구 있는 데 있습니다. 방수구, 예. 방수구 있는 데. 예. 거기가 대형 버스가 제대로 못 와요. 그 우에 합니다. 우에. 거기 합니까? 여기가 그게 여기인데요. 그거는 저희가 다 우에 산으로 해서 우에 합니다. 그거를 제가 생각에는 그 한전하고 협의를 해서 네. 바로 그 노들이 꼭을 또 네, 바로 건너가게. 바로 네. 이제 그렇게 좀 네, 옆으로 뺐습니다. 그
그다음에 이 지금 보면은 저희가 이제 그쪽에 많이 다니는데요. 주말에는 차가 엄청 다녀요. 엄청 다녀서 지금 보면 이완이 산율이 부분적으로 인도를 설치를 해놨어요. 네. 인도로 설치를 해놨는데 그 마을에는 전체가 인도가 다 설치되도록 그렇게 해주셨으면 좋겠고, 제 이제 개인적인 생각입니다만은 지금 아까 여기 보니까 설계가 내년 6월에 끝나가지고 공사하면은 먼저 그 홍보한 거 보면 2033년에나 완공된다고 그렇게 나왔더라고요. 그 2033년 예를 좀 더 걸리더라도 도로를 완벽하게 나중에 가서 또 손을 내서 많은 예산을 들이는 것보다 다 하지 말고 일부 하고 또 하고 해도 아주 완벽하게 해서 가평 주민이 다니기 편리하도록 해주시고, 아까 여러 번 나왔습니다만은 그래도 건설과장에 해당되는 건데 복장이 다리 놓고 건너가서 그 회전교차를 아예 철거해야 됩니다. 그거 못 써요. 철거해야지. 그거 얼마나 불편합니까? 근데 우리는 이해가 안 가는 게, 우리는 전문 기술자라니까 모르지만은 전문적으로 도로를 설계하고 도로를 공사하는 분들이 그거 알았을 텐데, 그냥 설계가 그렇게 됐으니까 앞으로 여기를 이용하는 사람들이 불편함만 따지지 않는 것 같은 그런 생각이 들어갑니다. 그래서 건설과장님은 군수님이나 도라 국토에서 얘기해서 다리 건너 있는 삼거리에 회전교차는 철거해서 편리하게 다닐 수 하든지, 아니면 거기 좀 완전히 저기서부터 넓혀가지고 이렇게 잘 보이고 시야가 잘 돼서 교통의 흐름에 지장이 없도록 그렇게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좋은 의견 감사합니다. 지금 노회장님 말씀하신 부분은 저희가 다시 한번 점검을 해가지고요. 그 사업 관리청이 나눌 지금 오신 분들이 아니고 이제 경기도에서 사업을 한 부분이라서 저희가 경기도하고 다시 한번 협의해서 대책하는 마련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그건 빨리 해줘야 돼요. 그래서 그 처음 오는 사람은 가평 휴게소에서 차 한잔 마시고 가평을 가려면 어디서 들어갑니까? 아유 잘못 오셨습니다. 저 강촌 가서 내려서 가평 가야 돼서 그렇게 왔다는 얘기를 내가 들었어요. 근데 그런 얘기를 암만 해도 소용이 없어. 그래서 제가 그렇다고 아까 저 말씀드렸잖아요. 일일이 그걸 가지고 뭐 군수한테 얘기하기도 그래, 얘기를 안 하고 그냥 실무진한테 얘기를 하면 실무진 알고 끝나는 거예요. 그냥 몰라요. 내가 조금 전에 말씀드린 대로 그런 상황을 그 이후에 군수님한테 물어봤더니 처음 듣는다는 거예요. 그럼 밑에 직원한테 얘기를 해서 위에 전달이 안 되니까 가평의 모든 의민들이 민원이 발생하면은 다 군수한테 얘기하기 때문에 군수가 사람을 만나서 대화할 시간이 없는 거예요. 저도 공무원 한 사람 한 사람 제가 말씀을 드리는데 그거 어렵지 않은데, 이런 중요한 것 본인의 그 실무자가 얘기를 들어서 이거 중요하다 안 중요하다 판단을 해든 안 해든 이러이런 민원이 왔습니다 하는 걸 상급자한테 보고를 해서 이걸 시정되도록 해야 되는데 그게 잘 안 되고 있습니다. 과장님 제발 부탁합니다. 예, 알겠습니다. 더 수기 조치하겠습니다. 지선으로 연결돼서 들어가는 그 도로에 대해서는 보안 공사라든가 이런 계획은 없는 거죠. 선형 공사만 하는 거죠. 네, 저희 사업은 기존의 접속 방안을 유지해주는 조건이고요. 네. 더 나아가서 그 지선에 대한 보수는 저희 가업 외 구간이다 보니까 없습니다. 네, 그러면 한 가지 좀 이렇게 좀 건의를 드리겠습니다. 요거하고 직접적인 관련이 있는 건 아닌데, 그 선율이 보건소에서 그 아래로 해서 밭갈골길을 들어가게 되는데, 그 도로가 하천하고 바로 하천을 끼고 이렇게 도로가 진입로가 되게끔 돼 있는데, 그 하천하고 높이가 한 3m 정도 되는데 굉장히 그 폭이 좁아요. 조그만 차 하나 들어가는 정도 폭분이 안 됩니다. 그리고 거기서 트럭, 이스타톤 트럭이라든가 장축은 들어가지 못해요. 거기에. 그래서 거기에 공사라든가 이런 거 할 때 굉장히 어려움이 있고, 한 30세대가 거기서 살고 있는데 어려움이 있고 또 위험해요. 거기서 떨어지면은 눈이 많이 왔을 때 미끄러지면 바로 아래로 떨어지게 돼 있어요. 그래서 굉장히 주민들이 위험하기 때문에 항상 거기를 건의를 하고 많이 얘기를 하는데도 공사가 되지는 않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공사가 될 때 같이 해가지고 공사가 좀 이루어지고 그 불편을 좀 해소를 해주는 방안을
좀 마련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날씨 추운데 조심히 들어가십시오. 이상입니다. 좋아요, 구독, 클릭은 큰 힘이 됩니다.